이번 영상에서는 장미애가 자신을 속이고 오강수를 집까지 불러들인 사실을 알게 된 독고탁의 분노에 대하여 재미있게 풀어보았습니다. 과연 분노로 가득 찬 독고탁은 어떠한 방법으로 복수를 하려고 할까요?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체크해 주셔서 앞으로의 영상도 함께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그 이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여자 대체 언제까지 내 등을 칼로 찌를 셈이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분노로 가득 찬 독고탁은 고요한 응접실 한가운데에 앉아 빈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는 못 넘기지. 내가 직접 독수리 술도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겠어. 피 한 방울 안 남게 만들어주지.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가 앉아있는 테이블 위에는 채 마시지 않은 막걸리 한 병과 낡은 유리잔 하나 그리고 장미애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웃고 있는 사진을 짓이기듯 손에 쥐고 있던 독고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국 이 집도 나를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고 말았어.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는 싸늘했고 저 멀리 술도가의 연기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독고탁이야. 내일 아침 오전 10시에 긴급 이사회 소집해놔. 안건은 신제품 천명주 개발 승인건에 대하여다. 더는 기다릴 수가 없어. 그렇게 다음날 아침 신라주조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독고탁은 예상치 못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회장님, 장광주가 이미 시장을 선점했고 독수리 술도가의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 강합니다. 이 시점에서 대규모 신제품 투자는 무리입니다. 회장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독고탁은 단호했습니다. 그럼 지금 나보고 그 여자가 만든 술에게 밀려 고개 숙이고 있으란 말입니까? 지금 물러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집안을 단 한 방에 무너뜨리는 걸 보여주겠어. 독수리 술도가 내 놈들 끝장이다. 하지만 결국 이사회는 승인하지 않았고 신제품 개발은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독고탁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주주들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단독으로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외부 차입금까지 동원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신제품 개발팀을 조직해 천명주 프로젝트를 독단적으로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대주주들 모르게 이 정도 자금을 운용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대주주들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독고탁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시키는 대로나 해.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깐. 이건 내가 직접 독수리 술도가를 박살내는 전쟁이야. 넌 시키는 일이나 잘해. 신라주조 양조장 안은 연일 밤을 지새우는 인부들로 분주했습니다. 프랑스산 오크통이 들어왔고 일본에서 초청한 패키지 디자이너가 병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독고탁은 매일 직접 양조장을 방문해 발효 과정을 감독하고 맛을 확인하며 배합 비율을 수정했습니다. 이건 술이 아닙니다. 예술입니다. 그리고 복수입니다. 내 마지막 승부수이자 저들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독수리 술도가 내가 너희 뿌리까지 뽑아버릴 테니 두고 봐라. 그 열정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첫 시음회에서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첫맛은 괜찮은데 끝맛이 너무 날카롭습니다. 전통주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막걸리 같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천명주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시판 후 반응도 냉랭했고 주문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재고는 창고에 쌓여만 갔습니다. 심지어 기존 신라주조의 거래처들조차 계약을 해지하며 독수리 술도가와의 거래를 선택했습니다. 이 사실이 대주주들에게 알려지자 분노는 곧 대주주들의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이사장 개인 명의로 거액의 자금을 끌어다 이런 결과를 만들다니. 우리는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식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대주주들은 지분을 대거 매각했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회사는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신라주조는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독고타계의 집과 차량, 예금 계좌는 순식간에 압류당했습니다. 독고탁은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오광수는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한참을 고민한 끝에 마광숙을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형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막내 도련님. 무슨 일이세요? 형수님, 부탁드립니다. 제 어머니와 세리를 받아주실 수 없을까요? 마광숙은 놀란 표정으로 오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눈빛을 떨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생모입니다. 미워하려 해도 미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분에게 남은 사람은 저뿐입니다. 며칠 후 오범수도 마광숙 앞에 섰습니다. 형수님, 세리와의 일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저희밖에 없을 듯하네요.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형수님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느끼셨으면 합니다. 마광숙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장미애 씨와 세리 씨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독고탁 회장은 아마 스스로 거절할 거예요. 그 사람 자존심을 생각하면 제발로 이 집에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문제는 독고탁이었습니다. 역시나 독고탁은 마광숙의 제안에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 집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길바닥에서 자겠다. 하지만 장미애와 독고세리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여보, 지금 그럴 때예요? 세리한테까지 자존심 세울 거냐고? 그 아이에게는 이제 집이 필요해. 결국 독고탁은 고개를 숙이고 독수리 술도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여전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안채 빈방 하나를 내어주었지만 그는 식사 시간에도 나오지 않았고 부엌에서 장미애가 밥을 가져다 주면 말없이 밀어내기 일쑤였습니다. 마광숙이 조용히 문 앞에서 말을 건넸습니다. 밥은 드셔야죠. 기운 없어선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그러자 독고탁은 안에서 버럭 소리쳤습니다. 필요 없어. 누가 당신한테 시켰어? 동정이라도 받는 줄 알아? 난 시주 받으러 온 거 아니야. 며칠 동안 그는 방 안에 틀어박힌 채 술에 취해 지냈습니다. 양조장 근처를 배회하면서도 일부러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형제들과 마주쳐도 인사를 피했습니다. 형제들은 처음엔 불편한 시선을 주었지만 마광숙은 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일지도 몰라요. 조금만 지켜만 보자고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양조장 쪽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광숙이 달려가 보니 독고탁이 술통 뚜껑을 3개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 부질없었어. 내 손으로 다 망쳐놨구나. 이 나이에 이렇게 초라하게 돌아올 줄이야? 마광숙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술은 기다려주는 법이에요. 그날 이후 독고탁은 조금씩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당의 잡초를 정리했고 다음엔 스스로 걸레를 들고 창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누구 시킨 것도 아니었고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형제들이 그와 마주쳐도 눈을 피하지 않게 되었고 고자동은 양조장 설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무심히 답했습니다. 그거 증류통 말고 저온 탱크부터 보셔야겠죠. 그때 독고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과거의 오만을 내려놓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술도가 홈페이지에는 새로운 명패가 추가되었습니다. 양조 자문 독고탁. 이 소식을 접한 박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LX 호텔 라운지에서 한동석과 마주 앉은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마광숙 씨가 신라주조를 인수한 건가? 네, 맞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와 마광숙 씨가 함께 이뤄낸 일입니다. 박정수는 컵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전날 밤 박정수는 LX 호텔 로비를 지나던 중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었습니다. 로비 소파 쪽에서 몇 명의 남성들이 소란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이 유난히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마광숙, 걔는 지 엄마랑 짝짝꿍이야. 완전 부녀 사기 다니잖아. 술도가? 다 쇼야. 그 여자들 남자 등쳐먹고 사는 것들인 거 몰라? 박정수는 멈춰섰습니다. 그 말은 분명히 자신이 몇 달 전 들었던 소문과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소리의 주인공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은 몰랐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뻔뻔하고 오만했습니다. 마치 진실이라도 말하는 양. 그때 한 여성이 갑자기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 나와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공정환. 저 인간이 저한테도 술 먹이고 이상한 짓 하려다 걸렸어요. 경찰 불러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주변 손님들은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성은 공정환을 가리키며 격하게 소리쳤고 감정이 격해진 그녀는 가방을 내동댕이치고 공정환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으려 들었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한두 명이 아니더군. 너 같은 놈은 사람도 아니야, 이 사기꾼 놈아. 전에도 경찰 신고하려다 참았는데 오늘은 안 참아. 순식간에 호텔 보안 요원과 경찰이 달려왔고 현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호텔 보안 요원과 함께 등장한 경찰이 그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공정환 씨 맞으시죠? 강제추행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공정환은 놀란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다 멀찌감치 서 있던 박정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내뱉은 말 부녀사기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허망하고 무책임했는지를 떠올리며 조용히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 박정수는 한동석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장모님, 어쩐 일이십니까? 박정수는 낮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서방, 내가 그동안 마광숙 씨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네. 그래서 이제는 두 사람을 정식으로 인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마광숙 씨를 직접 만날 수 있을까? 자리를 좀 마련해 줄 수 있겠어?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어떤 이유로요? 내가 그동안 외면하고 있던 것들이 있어. 마광숙 씨를 둘러싼 이야기들 다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결국 내 눈으로 보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지. 두 사람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더군. 한동석은 박정수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광숙 씨, 지금도 사람들에게 오해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장모님께서 직접 만나보시면 아실 겁니다. 며칠 뒤 호텔 내 프라이빗 라운지. 박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이 조용히 등장했고 그 뒤를 한동석이 따랐습니다. 분위기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광숙 씨, 나 박정수예요. 당신한테 미안하단 말부터 해야겠네요. 마광숙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는 그저 묵묵히 제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박정수는 조용히 웃으며 한동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서방이 그러더군요. 당신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 말을 이제야 믿게 되었어요. 마광숙은 말을 아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아직도 우리 딸이 세상에 없는 게 믿기질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대신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당신이라면 그 자리를 대신하진 않더라도 한서방의 옆을 지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동석이 조용히 마광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정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나 없이도 잘 살아봐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을 테니까. 그 말에 마광숙은 처음으로 조심스레 웃음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조용한 차 향기가 테이블 사이를 메웠고 오래 묵은 오해는 그렇게 천천히 풀려나갔습니다. 며칠 후 박정수는 조용히 LX 호텔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체크아웃을 마친 그녀의 손에는 항공권이 들려 있었고 캐리어는 직원이 끌고 있었습니다. 한서방에게도 마광숙 씨에게도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녀는 비서를 향해 그렇게 말한 뒤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그녀는 차에 올라탔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반대도 오해도 없는 이별이었습니다. 그렇게 박정수는 조용히 다시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로비를 빠져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동석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군요. 그 말에 마광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이야기를 시작해도 되겠지요. 햇살이 비치는 창밖으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드리워졌고 그렇게 또 하나의 계절이 천천히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한동석과 마광숙의 행복을 응원해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